안녕하세요, 보리입니다.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이제 엽산 결핍증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엽산 결핍이라고 하면 보통 알코올 중독과 관련이 많이 돼 있고요. 알코올 중독자가 그러니까 충분한 흡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타민 B와 연관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부 말씀드렸죠. 임신부가 이제 연관이 돼 있고요. 이게 크게 두 가지로 연관이 돼 있다고 하면 되고요. 이제 엽산이랑 이제 짝꿍이 되는 친구가 비타민 B12입니다. 이 비타민 12를 같이 해야지 이 짝꿍들이 이제 맞는데요. 이게 만약에 한 개라도 부족하게 되면 또 결핍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임상적인 증세에서는 빈혈, 설염, 설사, 이제 성장장애, 이제 정신혼란, 신경장애도 일어나고요. 이제 거대 저하고성 빈혈, 이거 되게 자주 나오죠. 자, 시험에 자주 나온 거기 때문에 그냥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엽산이 부족한 빠른 속도로 교체되어야 하는 적혈구 등이 이제 세포의 DNA에 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성숙한 적혈구로 분열되지 못하고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크면서 미성숙한 거대 저하구성 상태로 된. 결국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길어서 그렇지 이걸 잘 해석해보면 거대 저하구성 빈혈, 거대하다. 적혈구가 요만큼 생겨야 되는데 적혈구가 요만큼이 정상인데 비정상적으로 크다. 근데 이 큰 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작은 것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영양가가 좋은 친구가 이제 플러스 좋은 친구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영양가는 요만큼 들었어요. 영양가. 근데 이렇게 거치대로 크다는 얘기예요. 이게 소용이 있을까요, 몸에? 그러니까 과대 포장인 거죠. 과대 포장. 우리 뭐 그런 그거 하잖아요. 봉지만 그다하고 안에 알맹이는 요만큼 포카칩이 들었고 뭐 그런 얘기 들었었잖아요. 이렇게 많은 게 있었고.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적혈구가 요만큼이 정상인데 비이상적으로 크고 영양가가 없으니까 이게 이상을 일으킨다. 이제 거대 저하구성 빈혈이라고 하죠. 그래서 비이상적이어서 골수 혈액에 방출되는 성숙한 정상적인 적혈수가 감소되고 산소 운반 능력도 저하되고 이게 작으니까 빨리빨리 움직여서 그러니까 그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크니까 움직이는 게 느리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빈혈이 발생을 한다. 거대 저하구성 빈혈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신경관 손상이 올 수 있어요. 임산부는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공급을 못 하다 보니까 태아한테 이제 신경관 손상을 줘서 심한 상태에서 문해증까지 오고요. 문해증은 뭐예요? 그 아기가 뇌를 갖고 태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사망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병이겠죠. 이제 입은 척추, 이제 골 척수에 보호할 수 있는 고리를 형성하지 못한 증세. 마비, 배변 실금, 뇌수종, 이제 학습 장애를 일으키고요. 그리고 50% 임신 중에 오기 때문에 충분한 엽산 섭취 많이 하라고 합니다. 가임기 여성에게도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세포 분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합성 속도가 충당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엽산을 필요하기 때문에 가끔 엽산 결핍증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노인, 알코올 되게 많이 나오죠. 노인도 왜 그러겠어요? 이제 흡수력이 딸리니까 그러니까 비타민 B가 이제 계속 이제 나오는 거겠죠. 이제 비타민 B, 메틸폴레이트는 호모시스테인 농도와 반비례에 관계지만 아직 엽산 섭취 증가가 심혈관 질환 발병률을 낮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엽산도 과잉증이 있는데요. 과잉증 섭취 시 비타민 B2의 결핍으로 인한 신경관 송신 촉진 또는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들에게 과다한 엽산 보충제 섭취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FDA는 보충제 형태인 엽산량을 유하는 이제 100UG 이거 D에 이 양을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동은 300, 성인은 400으로 제한하고 있고요. 남녀 모두가 400 DFE 이 D에 이게 중요합니다. 보시고요. 임신기 전 후반기 이거 정말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외워두시고요. 이제 200 추가, 수유기는 100 추가한다는 거 자주 나옵니다. 알코올은 엽산의 흡수를 방해하고요. 배설도 증가시키면서 엽산의 결핍을 악화시킵니다. 흡연자도 당연히 안 좋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엽산의 급연식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강화 시리얼, 공유 제품, 녹색 채소 요새 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달걀, 건조콩, 오렌지 등이 있고요. 영양비도가 큰 엽산은 특히 시금치, 양상추,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오렌지 주스, 밀, 배아, 해바라기씨, 콜리플라워, 이제 양배추 등인데 이게 다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초록색 채소에 많다. 이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열, 산화, 자외선 피세에 모두 파괴되고 식품 가공 처리 조리 과정에서 엽산이 파괴된다. 결론적으로는 얘가 열에도 약해, 산화도 약해, 자외선 피세도 매우 약하다. 매우 쉽게 파괴된다. 그만큼 엽산을 섭취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임산부가 이제 필수로 먹어야 된다. 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식품 속의 비타민 C는 엽산이 산화되지 않게 보호를 하고요. 이제 비타민 12는 코발라민이라고도 불리는데 아까 엽산 친구죠. 엽산이랑 이제 함께하는 친구 이제 B12가 항상 나오고요. 이것을 코발라민이라고도 부르고 무기질인 코발트를 함유하고 있는 구조. 이제 이런 것도 물어보죠. 비타민 12는 코발트냐? 이런 것도 시험에 한 번씩 나오던데 이게 코발라민. 이게 되게 처음에 들을 때 모르는 분들, 이거 안 듣고 지나가는 분들은 아니다를 체크를 해가지고 틀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비타민 12는 코발트인 것에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코발라민 구조를 생성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제 보통 B12는 박테리아 진균류 조류에 의해 합성이 되고 소화양 반출동물의 제1에 합성되고 이제 인간은 동물 식품을 통해서만 섭취가 가능하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식물성 식품에는 비타민 12가 거의 함유되지 않다. 이 말은 결국에는 뭐예요? 그런 것도 이제 문제가 자주 나와요.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이제 채소만 먹는, 그러니까 채식주의자.
채식주의자들이 자주 걸리는 비타민 병은 무엇이냐? 이렇게 많이 물어요. 그러면 비타민 12를 바로 찍으시면 되죠. 이 말이 즉슨 이제 그 동물성에만 있다는 건 식물성에 없다는 얘기고, 그 채소만 먹은 사람, 스님들 보통 채소만 많이 드시죠. 그런 사람들이 걸리는 병은 비타민 12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충분히 이쪽에서 이제 묻는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타민 12의 대사가 또 굉장히 이제 조금 어려운 건데요. 이제 외인성 인자가 있는데, 이제 내인성 인자 복합체까지 운반이 되어서 칼슘에 존재하는 융털막에 부착되었다가 모세혈관에 또 흡수되었다가 운반되고 저장이 되는 형태인데요. 이건 이제 크게 뭐 딱히 중요하진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내도 메틸 말로닌산이 숙신일로 전환하면서 메틸 전이로 하고 조효소로도 작용하고, 이제 이런 대사가 있는데 이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이제 뒤에서 드릴 거고요. 부족하면 이제 엽산 조효소에 작용 못해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비타민 B 결핍증, 이것도 중요한데 악성빈혈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거대 저가구성 빈혈이랑, 그리고 이게 악성빈혈이랑 이게 브이로그 해서 이렇게 어떤 빈혈이 지금 어떻게 비타민이 부족한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그러면 비타민 B12가 악성빈혈을 발생한다고 이제 아시면 되고요. 내인성 인자가 외인성 인자의 부족으로부터 다시 오고요. 비타민 B12의 섭취 부족은 일반적으로 흡수해서 이제 그러니까 위소장, 특히 췌장 절제, 만성설사, 유전적으로 결함에 의해서 내인성 인자의 합성이 안 되는 경우 악성빈혈이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악성빈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리의 마비나 감각 이상, 집중력과 기억력 상실, 치매 같은 정신질환도 나타나고요. 완전한 채식주의자, 그런 것들이 신생아의 빈혈, 두뇌의 지연, 척수 퇴화, 지능 저조의 결핍입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을 많이 잘 먹여라는 얘기가 B12 때문에 나온 얘기이기도 하죠. 남녀노소 필요한 양은 2.4 유지고요. 급여식품이 조금 이제 항상 비슷한데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근데 거의 비타민 B는 어육류, 달걀, 우유, 여기에, 그리고 내장고기, 여기서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고 생각하면 되고, 판톤텐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어렵게 들어갈 건데, 판톤텐산은 이제 코에이 성분, 결국엔 사이클이 돌아갈 때 판톤텐산이 이제 무조건 이용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소화할 때 무조건 필요한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엽산까지는 잘 알고 B12까지는 잘 아시겠지만, 일반인들이 이제 전문가들은 항상 판톤텐산까지도 알아둬야 됩니다. 이제 인순 반응에서 판톤텐산의 조효선이 코에이를 형성한다. 코에이를 형성한다는 거 일단 중요하고요. 이제 세포의 존재의 소량의 판톤텐산은 단백질과 결합하여 아실 운반 단백질로 형성되고요. 적혈구 속의 코에이 형태로 존재하여 혈장의 유리 형태인 판톤텐산으로 존재한다. 결국에는 모든 조직에 존재하며 특히 간과 신장이 많고 간신은 소변에 배설을 한다. 이제 그 판톤텐산의 작용 기질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구성 성분은 그러니까 코사인 A, ACP 구성으로 아실기의 운반에 관여한다는 것만 일단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아세테이트로부터 아세틸코에이로 합성을 한다는 거는, 아세테이트가 원래 알코올을 분해하는, 그니까 이제 사이클로 돌아갈 때 아세테이트를 하는데, 알코올을 먹고 아세테이트를 하고 아세틸코에이, 결국에는 뭐예요? 이거를 분해할 때 쓰는 이제 판토텐산.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이제 사이클을 돌아가죠. 이제 지방산을 합성한다. 결국에는 결핍증이, 이제 판토텐산의 결핍증은 이제 보고된 적이 일단 없고요. 이제 알코올 중독자와 같은 심한 영양 결핍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판토텐산 길향 작용을 하는 바람에 이제 항비타민제를 먹는 경우 나타날 수 있고요. 결핍 증상은 불안정, 피로, 이제 무감각, 불면증, 구토, 복통, 마비, 근육근육, 저혈당 등이 오고요. 과잉호르몬 부작용도 알려지지 않아서 이제 결국에는 그러니까 상한 수치량도 정해지지 않아. 이게 판토텐산은 일단은 아무런 정보가 거의 없다,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고기, 우유, 야채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고요. 버섯, 간, 땅콩, 달걀, 이스트, 이제 브로콜리, 우유, 판토텐산. 비오틴에 대해서 해보고, 비오틴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요새 보면 요구르트에 많이 들었다 비오틴, 이게 많이 요새 광고를 하던데, 이게 식품의 유리 형태로 존재하기도 하고 아미노산의 리신과 결합된 비오시틴의 형태다. 결국에는 아미노산의 플러스 리신과 결합해서 비오시틴을 만드는 형태라고 할 수 있고요. 생흰 자위가 들어있는 음식에서 먹인 동물에게 결핍 증세가 나타난다. 결국에는 이게 뭐예요? 계란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뭐 이게 노른자로 치고, 그러니까 이제 흰자만 먹었을 때 이제 결핍 증세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달걀 흰자에 있는 아비딘이라는 단백질과 결합함으로써 이제 비오틴이 흡수되지 못해 결핍증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달걀 흰자에 가열하면 아비딘이 불활성화돼서 그런 현상이 사라진다. 결국에는 뭐예요? 이 계란 흰자만 먹으면 계란 흰자에 아비딘을 이제 불활성화시켜서 이제 먹어라. 결국에는 계란을 익혀 먹어라. 계란 흰자에는 아비딘이라는 단백질이 있다. 그거를 비오틴이 흡수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제 계란을 흡수시키려면 익혀 먹어야 된다.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비오틴의 체내 작용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비오틴은 이산화탄소의 기질을 첨가시키는 카르복실라 반응에서 카르복실라 아제 필수적인 조효소로 작용하고요.
비오틴 결핍증은 이제 잘 안 나오긴 해요. 사실 근데 비오틴이 주력되는 비타민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나오고 앞에 말했던 이제 아비딘이 좀 자주 나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피부 발진, 탈모증 같은 거를 할 수 있고 이제 그 비오틴의 필요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테리아에서 소장에 이제 합성되는 과정이 확인되지 않아서 사실 필요량이 이거라고 하긴 하나 이제 제대로 뭐 이렇게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이게 독성이 낮아가지고 장기간 섭취해도 이제 부작용이 없고 상한 섭취량이 없는 걸로 나타나고요. 비오틴의 급여 식품은 간, 닭고기, 달걀, 노른자, 우유 등이 있고요. 이제 박테리아에 의해 합성된다. 그러니까 장내 박테리아. 그러니까 장내 박테리아가 뭐예요? 결국에는 장내 박테리아를 생성하는 유산균이 있고 이 유산균은 요구르트에 많고 이 요구르트는 결국 비오틴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하면 쉽게 되겠죠. 이것은 결국 유산균은 우리가 장내에 좋은 균을 생산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굉장히 쉽게 비오틴을 이해할 수 있겠죠. 콜린도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건데요. 완전한 정맥 영양을 공급받은 정상인에서 체내 필요량이 충족시킬 만큼 콜린이 확산되지 않아서 결핍증을 보고싶다는 보고가 나온 후에 최근에 비타민 B군에 추가된 영양소이다. 콜린이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지진 않았으나 이제 콜린도 알아두면 이제 차차 많이 나올 거다. 이제 운반 단백질의 소장으로부터 흡수되어 몸맥 혈관을 거쳐 간에 빠른 속도로 들어온다. 콜린은 간에서 세린으로부터 합성되며 비타민 B6와 12 엽산으로 필요하게 하며 이제 콜린의 식사를 통한 이제 메티오닌에서 합성이 되는데 이것도 보면은 이제 세린이라는 걸로부터 이제 합성이 되죠. 그리고 필요한 거는 B6 이게 콜린을 뭘로 보냐면 비타민이랑 비타민 6 그러니까 콜린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이 비타민 3개를 말하고 보통 이 3개를 묻고 그리고 콜린은 결국 이제 메티오닌에 합성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게 꼬아내진 않아요. 꼬아내진 않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만 내는 거죠. 신경전달물질, 아세틸콜린의 전구체다. 거의 이런 거 많이 내고 콜린이 부족하면 주의력이나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 기억력도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세포막의 주요 화합물인 레시틴과 스핑고 미엘린, 인지질의 전구체이다. 스핑고 미엘린은 뭐냐면 연골에 우리 이제 주로 이제 붙어있는 스핑고 미엘린 알아주시면 되고요. 레시틴은 이제 계란 노른자 다량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지질은 당연히 계란 전체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메틸기 공유체로 작용하는 베타인의 전구체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도 한 번씩 시험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베타인이라는 거를 처음 들으니까 당황해가지고 이제 찍겠죠. 그러면 이제 콜린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이제 많이 이제 탈락을 시키게 됩니다. 베타인은 메틸기의 조효소인 호모시스테인으로부터 메티오닌으로 합성하는데 사용되고 콜린은 비타민 12와 엽산과 함께 호모시스테인 메티오닌으로 전환되는 지점에서 상호작용을 합니다. 결핍증, 콜린은 이제 쉽게 발생하지는 않으나 이제 영양 환자나 콜린의 결핍 시기한 정상에서 지방간이나 간 저하 증세가 나타납니다. 건강인도 체내 콜린 합성량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서 식수로 공급해야 되는 필수 영양분으로 추가되어 있다. 콜린의 필요량과 과잉증, 우리나라에서 아직 설명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일반인은 700에서 1000, 이것마저도 시험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 이제 과잉에서는 이제 채취에서 생선 비린내, 구토, 발한, 저혈압, 위장 질환 같은 부작용. 미국에서 성인이 상한 섭취량은 3.5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별로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콜린의 급연식품 같은 경우에는 세포막, 특히 포스파티딜 콜린 형태로 존재한다. 이거도 한 번씩 나오거든요. 포스파티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포막이 있는데 이 세포막은 결국에는 뭐 이런 형태를 띌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육각형을 띠든 오각형을 띠든 예를 들면 뭐 이런 형태를 잡아주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포스파티딜 콜린 형태에는 여기에 구조를 잡아주는 뼈대. 그러니까 뼈의 뼈대가 아니고 세포막에 뼈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구조를 잡아주는 게 포스파티딜이라고 하는 이제 콜린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고요. 이제 우유, 간, 달걀, 당콩 거의 비슷하죠. 이제 레스틴 있고요. 콜린은 또한 비필수 아미노산이 세린으로부터 합성될 수 있으므로 이제 시기로 이제 결핍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 정리를 비타민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3강이었을까요? 이제 마쳤고요. 여러분의 합격을 또 기원하면서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다면 어렵고 쉬우면 또 쉬울 수 있습니다. 이제 비타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해봤는데 저도 이렇게 길어질지 몰랐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간단하고 쉽게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리였습니다.